1983년 어느 봄날 소련의 1만 톤급 화물선 한 척이 민주주의 진영인 일본의 도쿄 시바우라 부두에 닻을 내렸습니다. 빠르게 컨테이너 선적 작업을 마치자마자 화물선은 부두를 빠져나와 레닌그라드 발트 조선소로 돌아갔습니다.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물건은 일본 도시바 기계에서 생산한 구축 대형 CNC 공작기계 4대로 공작기계의 높이는 10m, 폭은 22m, 중량 240톤에 달합니다. 이 기계는 최대 직경 11m, 최대 중량 130톤, 최대 11개의 날을 가진 대형 프로펠러를 제작할 수 있는 초정밀 기계입니다. 이 구축 대형 CNC 공작기계는 코콤에 의해 수출 통제를 받는 제품인데요. 코콤은 1949년 소련과 중국 등 공산권 국가들이 서방의 첨단 군사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범한 냉전 시대의 대표적 제재 기구입니다. 회원국은 나토 가맹 16개국 중 아일랜드를 제외한 15개국과 일본, 호주를 합쳐 17개국입니다. 소련이 비밀리에 CNC 공작기계를 구입한 이유는 잠수함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당시 소련의 핵잠수함은 바다의 트랙터라 불리울 정도로 소음이 컸기에 미국은 370km 떨어진 곳에서도 러시아 핵잠수함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소련은 이러한 사실을 미 해군의 복무 중 돈을 목적으로 소련의 핵심 기밀 정보를 제공한 존 앤서니 워커와 제리 휘트워스를 통해 확인하고 핵잠수함의 소음을 줄일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게 됩니다. 잠수함의 스크류 프로펠러가 바닷속에서 작동하며 발생하는 공기방울이 터지면서 큰 소음이 발생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스크류 프로펠러의 곡면을 매우 매끄러운 곡면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축 대형 CNC 공작기계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당시 구축 대형 CNC 공작기계는 서구에서도 최첨단 기술에 해당하는데요. 소련은 모스크바에 있는 일본 와코 코에키사의 쿠마가이 카조에게 도시바 기계의 CNC 공작기계를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와코 코에키사는 일본 마루베니 상사가 소련과의 무역을 위해 설립한 회사로 모스크바 지점을 인가받은 지 2년밖에 안 된 상태였고 당시 소련 정부가 요구하는 첨단 기술이나 제품의 수출 여부에 따라서 소련 내에서의 치열한 무역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와코사는 소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하게 됩니다. 소련이 요구하는 기계가 코콤 규제 품목에 해당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액을 벌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하고 도시바 기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계약 성사를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쿠마가이는 또 다른 일본 회사인 이토츠 상사를 거래에 포함시키는데요. 나중에 밝혀지지만 당시 일본 상사들은 코콤에 위배되더라도 돈만 되면 다 갖다 팔았습니다. 코콤 규제 품목인 거대한 CNC 공작기계를 소련으로 수출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큰 문제이기에 일본은 소련의 수출 실적이 있는 노르웨이의 국영회사인 콩스베르그사를 끼워 넣는데요. 콩스베르그사는 무기 컴퓨터, 수치 제어 장치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 소련에 컴퓨터를 수출한 실적이 있는 회사였습니다. 일본은 코콤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코콤의 규제 대상이 아닌 이축 CNC 공작기계를 수출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고 콩스베르그사로부터 이축 제어 장치를 수입해서 이를 구축 제어 장치로 개조한 후 도시바 기계의 구축 CNC 공작 기계와 함께 소련에 수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입된 이축 제어 기계는 소련 내 공장에서 구축 기계로 조립되어 가동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수입된 기계의 설치 및 정상 가동을 위해 도시바 기계는 자사 기술자를 파견하였고 노르웨이 콩스베르그사 또한 자동 제어 장치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파견하여 발틱 조선소에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미국은 갑자기 소련 핵잠수함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소련 핵잠수함의 소음이 대폭 줄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당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던 소련이 핵잠수함의 훈련을 줄이고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레닌그라드에 있는 발틱 조선소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일본 도시바 기계의 구축 CNC 공작 기계가 최고 품질의 프로펠러를 만들고 있다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진실은 미국의 첩보 활동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밝혀지게 되는데요. CNC 공작기계를 소련에 팔은 와코사의 쿠마가이는 상사와의 갈등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데요. 쿠마가이는 거액의 위로금을 주지 않으면 소련에 금지 물품을 수출한 것을 밝히겠다고 협박하지만 와코사는 이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쿠마가이는 일본 경시청에 와코사를 적성국인 소련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고발하지만 일본 경시청은 사건을 없던 일로 무마합니다. 그러자 쿠마가이는 파리에 위치한 코콤 본부에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고발하는데 코콤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일본 통산성에 위반 여부를 묻고 아무 문제 없다는 회신을 받자 무혐의로 사건을 종료합니다. 이에 쿠마가이는 일본 주재 미국 대사관에 모든 증거 자료를 보내버립니다. 안 그래도 러시아 핵잠수함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이상해하던 미국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고 노르웨이 정부와 일본 정부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됩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신속히 콩스베르그사를 압수수색하여 관련 물증을 확보한 후 미국에 전달합니다. 노르웨이와 달리 미국의 질의에 대해 일본 정부는 물증이 없고 쿠마가이가 해고당한 것에 대한 모함이라고 변명하게 되는데요. 서류상으로는 코콤에서 수출을 금지하지 않는 이축 CNC 공작기계를 수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아무런 문제점을 찾을 수가 없었죠. 도시바는 소련에 금지 품목을 수출함으로써 국제협정을 절대 위반하지 않았다고 전 세계에 선언했습니다. 1987년 열린 코콤 연례회의에서 일본은 소련에 CNC 공작기계를 수출한 사실을 부인했는데 미국은 이 자리에서 일본이 수출한 증거를 제출하며 일본과 노르웨이 기업들의 불법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당시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일본산 전자제품의 금수 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일본 나카소네 수상의 지시로 도시바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쿄경찰청은 도시바를 비롯한 일본 14개 기업과 사무소를 외환규제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관련 물증을 확보했고 소련과 일본이 체결한 비밀협정과 공급 및 판매 계약서를 공개하게 됩니다. 도시바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들이 모두 사임하고 관련 임원 9명은 구속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뒤늦게 도시바와 이토츠 상사에 소련을 포함한 14개 공산권 국가에 1년간 수출을 금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도시바 기계에 당시 회사 전체 수출의 12%에 해당하는 1억 달러를 벌금으로 부과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코콤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습니다. 미국은 도시바 그룹 회사들과의 구매 계약 취소, 도시바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고 도시바 기계는 대미 수출이 5년간 금지되었고 도시바 제품을 3년간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1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로비 자금을 살포하며 1988년부터 도시바에 대한 제재 조치는 유명무실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초로 IBM PC 호환 랩탑 PC를 개발한 도시바는 이 사건으로 9만 대에 달하는 랩탑 PC 납품이 취소되었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회사 이미지가 추락하며 다른 전자제품들 또한 매출이 대폭 하락하였습니다. 도시바 콩스베르그 스캔들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 해군은 더 이상 러시아 핵잠수함을 쉽게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370km 밖에서 소련의 핵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19km 내의 거리에서만 탐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도 소련의 핵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던 미국은 소련 핵잠수함의 3분의 1만으로도 대응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소련과 대등한 수의 핵잠수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국방성은 30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고 1996년까지 로스앤젤레스급 플라이트 2, 3 핵잠수함을 진수하여 이전에 진수한 로스앤젤레스급 플라이트 1 핵잠수함까지 포함하면 62척을 운용하게 됩니다. 로스앤젤레스급 핵잠수함은 아직도 33척이 운용 중으로 현재 미국 핵잠수함 전력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300억 불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당장 필요하자 미국 의원들은 도시바를 자유우방국가의 배신자로 낙인 찍고 도시바 기계가 소련에 수출한 정밀 공작기계로 만든 스크류 때문에 소련의 최신 핵잠수함의 소음이 크게 줄어 추적이 어려워졌다고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또한 의회 앞에서 도시바 제품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도시바 기계가 공작기계 4대를 수출한 것은 83년으로 소련이 소음이 줄어든 잠수함을 진수한 것은 이보다 전인 81년도부터라고 항변했습니다. 실제로 소련 핵잠수함의 소음이 줄어든 것이 도시바 기계가 수출한 구축 CNC 공작기계 때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공작기계가 시운전을 거쳐 1983년 12월부터 정상 가동이 되었는데 소음이 줄어든 소련 핵잠수함이 취역한 시기는 1983년부터이므로 시간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또한 소음이 현저히 줄어든 소련 핵잠수함은 전체 잠수함이 아니라 그 당시 최신의 4개급 잠수함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프로펠러로 인한 소음이 문제였다면 공작기계로 생산한 프로펠러로 교체하면 모든 핵잠수함의 소음이 대폭 줄어들었을 텐데 말이죠. 이런 점 때문에 도시바 기계의 코콤을 위반한 사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당시 일본을 대표하는 첨단 기업인 도시바를 견제하고 더 나아가 일본 첨단 산업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며 일본 기업들이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시바 기계가 수출한 첨단 공작 기계가 소련에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쓰인 건 분명한 사실이기에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미국의 강력한 비난과 제재에 일본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시바 콩스베르그 스캔들은 소탐 대실의 전형적인 예인데요. 도시바는 이 사건으로 인해 사세가 많이 기울었고 콩스베르그는 해체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